밥 잘 먹고 갑자기 꾸룩꾸룩해. 설사 생기는 이유 및 증상 관리. 맛있게 한 그릇 잘 비운 식사. 그런데 조금 있으니 배 아래쪽이 살살 아프기 시작한다. 이때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건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에서 마치 경련이 일어나는 것처럼 통증이 거세지기 시작한다면 지체 없이 화장실로 가는 것이 당연지사. 거뜬하게 폭풍 설사를 하고 나면 그나마 한숨 돌리게 되죠. 갑자기 예고 없이 나타나는 설사. 왜 발생하고 증상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리 건강한 성인은 하루 1회 기준으로 약 150지 정도의 배변을 봅니다. 이 중 절반가량인 7080%가 수분인데요. 어떤 이유에서든 소화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하면 대장의 운동 기능이 과도해지면서 장 내 내용물이 소장을 너무 빠르게 통과하거나 혹은 대장 자체가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저하되면서 이들 수분은 대변으로 배설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배변 횟수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하루에 이러한 대변을 보는 횟수가 3회 이상 지속되고 또 1회량이 200지 이상 배출될 경우 이를 설사라고 합니다. 사실 대장에서 설사를 내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 보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 인자는 당연히 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이들을 신속히 밖으로 배출해야 장 내 손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수분을 증가시키면서 장 운동은 과도하게 항진시켜 설사를 유발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설사라는 방식으로 원인 인자 및 이에 따른 톡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행위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사를 유발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처럼 여름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식중독이죠. 식중독은 각종 바이러스 및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이들이 위장으로 들어와 감염시키면서 발생합니다. 주로 황색포도상구균과 살모넬라균에 의해 많이 나타나는데 부패한 음식 안에서 증식한 세균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 감염시키는 것이에요. 그럼 6시간 이내로 복통 및 구토, 설사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다만 감기처럼 열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들 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보통 건강한 편일 경우 금식을 하고 수분을 보충하면서 휴식을 취한다면 24시간 안으로 자가 치유되어 회복 상태에 이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적절한 수분 보충만으로도 이롭지만 심하다면 포도당과 전해질 수액을 통해 탈수 증상을 방지해야 하는데요. 게다가 열까지 나면서 설사가 몇 주간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항생제 처방 등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앓는다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역시 설사를 부르는 위험 인자로 대두되고 있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용어답게 특별한 이유가 없이 대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설사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이러한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은 사실 다양한데요. 자극적이거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는 식습관도 영향을 미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비정상적인 위장관 운동, 그리고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 박테리아 과잉 증식 등 장내 미생물군의 변화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환경적, 유전적, 그리고 심리적 요인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주범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약 1025%의 유병률을 보일 만큼 흔한 질환으로 발전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배가 아파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10명 가운데 3명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진단받는다고 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인한 설사의 경우 식중독처럼 급성이 아닌 만성으로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약만 처방받는다고 쉽게 낫지도 않죠. 완치가 아닌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약물 치료와 동시에 생활 습관도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롭습니다. 단순 설사가 아닌 혈액이 섞인 혈변이 나온다거나 점액질 같은 것이 보인다면 염증 성장 질환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서 많이 발병한다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도 만성 설사를 부르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등의 염증 성장 질환은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상이 더욱 심해져 암 등 더 큰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에 반드시 올바른 치료와 함께 케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의 커다란 차이점이라면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대장 안에만 국한되어 나타나지만 크론병은 소화기관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폭통 및 설사, 구토, 그리고 체중 감소 등 다양한 증세가 한꺼번에 동반되곤 합니다. 이처럼 식중독 등의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에 의한 요인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리고 염증 성장, 질환의 3가지 외에도
복합적인 요인이 설사를 유발하는데요. 특정 음식이나 유제품, 카페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혹은 약물 복용 및 음주, 흡연, 갑상선 기능항 진증, 당뇨병 등도 유발 요인이 됩니다. 이들 질환은 모두 간단한 혈액 검사나 대변 검사, 대장 내시경, 복부 초음파 및 CT 검사로 진단 여부를 알 수 있기에 반드시 정확한 검진으로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이 이롭습니다. 다만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청결 및 위생 문제로 인한 급성 설사라면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 집에서 제대로 몸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을 증진할 수 있는데요. 급성 감염성 설사의 경우 충분한 수분 공급 그리고 휴식을 통한 안정을 취하는 것이죠. 특히 물은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온도가 적당하며 폭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내 몸에 이로운 음식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설사에 좋은 음식은 대표적으로 바나나가 있습니다. 펙틴 성분이 장을 진정시켜주고 점막을 보호해주는 것인데요. 질감도 부드러워 소화에도 이롭답니다. 펙틴이 풍부한 또 다른 과일 사과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외 생강이나 꿀 등을 차로 타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며 생수를 마시기 버겁다면 보리차나 이온 음료로 탈수 증상을 예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특히 음식을 잘 익혀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바이러스나 세균 등은 보통 열에 의해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최소한 10분 이상 가열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생으로 먹는 채소나 과일의 경우 흐르는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세척하는 것이 이롭고요. 여기에 더해 음식을 다루는 도마나 칼 역시 세제를 활용해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척해 주어야 하죠.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식중독의 원인 균인 살모넬라균의 경우 영하 100도에서도 수일간 생존하기에 꺼낸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가열해 먹는 것이 좋아요. 지금까지 설사 생기는 이유 및 증상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름철 특히 취약해질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위장관, 안전한 식품 섭취 및 올바른 생활 습관 유지로 올해도 끄떡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설사 걱정 없는 슬기로운 여름나기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